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보인 대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주식시장에 자신감이 확실하게 올라간 게 조금 느껴지시죠? 이번 주 미국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고 또 FOMC도 있었는데요. 물가 상황이 예상보다는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좋지만은 또 않았고 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없어. 막 이렇게 뉘앙스를 분명히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증시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상승 행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 분위기 자체를 좀 변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봉에 서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혁신 기술주랑 빅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위를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순위는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그 내용입니다. 삭스 지수라고 하죠. 삭스 지수 올해 상승률 탑 10이고요. 참고로 삭스 지수는 SOX, 이 지수는 30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10종목 상승률을 보시면 다 어마어마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여기 10위에 있는 TSMC조차 올해 주가가 거의 44%나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순달람에서 3달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여기 5위에 있는 브로드컴도 주가가 올해 60%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별로 이렇게 세부 테마 여기 보시면 세부 테마를 좀 기재를 해놨는데 같은 반도체 섹터라도 각자 만드는 제품이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유독 강한 테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기 제일 위쪽에 있는 AI 가속기를 만드는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이 두 종목이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는 올해 주가가 거의 3배, AMD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는 순달람에서 자주 다루기도 했었고 또 AI 열풍의 주인공이라서 많이들 얘기를 이미 들으셨을 거라 오늘은 오랜만에 AMD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AMD는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무슨 제품들을 대체 만들까요? CPU 그리고 GPU를 만드는 업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서 사업부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봐야겠습니다. 먼저 AMD의 사업부는 4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여기 위에 왼쪽 보시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서버용 CPU 그리고 GPU 또 DPU를 만들고요. 그리고 익히 아시는 PC용 CPU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소비자용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게임 분야인데요. PC용 GPU와 또 플스 있죠. 플스 같은 게임 콘솔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바로 이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밑에 있는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얻은 사업부인데요. 뭐 우주 항공이나 국방, 인공위성 같은 데에 쓰이는 고가의 반도체인 FPGA로 이루어지는 사업부입니다. 이 사업부에서 향후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가 바로 저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부들이 각각 AMD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부들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전체 매출에서 각 사업부 매출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비중을 살펴보면 되거든요. 이 그래프 오른쪽 거 보실게요. 2021년 1분기부터 해서 분기별로 매출 비중을 따져볼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나름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주황색 영역,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주황색 영역인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경우에는 2021년에는 10%대밖에 안 됐지만 작년 4분기에는 무려 30%까지 그 비중이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게임 쪽 매출도 빨간색 부분, 게임 쪽 매출도 30%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잘 보이게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 부문별 매출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실 때 원래 가장 높이 솟아 있었던 여기 회색 막대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반면에 주황색 막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것으로 볼 때 앞으로 AMD의 성장 경로는 데이터 센터와 게임 영역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이 이제 게임인데 게임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게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AI 열풍 때문에 가장
뜨거운 데이터 센터 쪽 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로부터 주로 대형 AI 모델들이 개발이 또 되고 또 AI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서버를 이루는 반도체로는 CPU와 GPU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야 AI 연산의 필요성이 좀 폭증을 하면서 GPU가 그 주인공으로 올라섰지만 원래 서버 제품으로 터줏대감 역할을 맡았던 것은 CPU입니다. 그리고 서버용 CPU에서 최강자는 인텔이죠. 근데 그 인텔의 점유율을 AMD가 이렇게 막 뺏어오면서 AMD가 부각을 받았던 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입니다. 이 그래프 오른쪽 거 보시면 서버용 CPU에 있어서 AMD 제품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여기 보시면 18%까지 올랐습니다. 뭐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과 2020년만 하더라도 5% 남짓이었습니다. 기업용 반도체 시장은 점유율이 확 변화하기가 힘든데 AMD의 제품들의 성능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점유율이 22%까지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처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들이 AMD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는 본인들이 주문한 서버 제품 중에서 30% 이상이 AMD의 모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장 지금으로서는 AMD 선호 현상이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연산 수요 때문에 서버용 GPU를 많이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절실하게 대안을 찾고 있는데 훌륭한 대안으로 AMD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연산에 특화된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AMD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매출 부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었던 게 바로 게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게임 사업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가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두 곳 모두에 AMD는 전용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스랑 액박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AMD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콘솔 기기들이 올해 많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콘솔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그래프는 각각의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의 12개월 누적 기준 판매량 추이입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 모두 가로축을 보시면 D 플러스 12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13M, 14M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 기기들이 출시한 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플스 내용인데요. 회색 막대가 플레이스테이션 4 판매량이고요. 빨간색이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 4 때 판매량을 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해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해둔 부분에서 판매량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또 많이 팔리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게임기가 출시되고 3년에서 4년 정도 흐른 타이밍인데요. 최신작인 플레이스테이션 5도 이 궤도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그런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2020년 11월에 발매를 했거든요. 물론 플스4 때와 달리 2021년에는 이렇게 좀 판매가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잘 안 팔렸었는데요. 이때는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이렇게 낮았던 거고 지금은 공급난이 해소가 된 시점이죠. 그리고 엑스박스 오른쪽 걸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에 초기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콘솔의 시대에서 웃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AMD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자타공인 AI 반도체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AMD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군들을 영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 모든 싸움은 AI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CPU, GPU, 그리고 DPU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CPU는 범용 제품으로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GPU는 엄청난 양의 단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DPU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처리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근데 각각의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AMD는 서로 경쟁하듯 제품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제가 박스 형태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든 AMD는 둘 다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없어요. 대신에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최신 서버용 GPU인 H100이라는 제품을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위탁 생산을 맡겼고요. AMD는 며칠 전에 발표한 신제품이죠. MI3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6나노, 그리고 12나노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4나노가 더 미세한 공정이고 좋은 공정이니까 제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 미세한 공정을 쓰는 만큼 이 제품은 제조 단가와 또 설계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AMD의 제품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AMD가 각기 다른 공정으로 칩을 만들어서 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TSMC와 아주 오래전부터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고 또 반도체 조립과 패키징 분야에서 긴밀하게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MD가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제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이렇게 아직 상당한데요. 이 그래프는 AMD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높은 PER,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PER에다가 AMD의 PER을 뺀 값인데요. 과거 2018년에서 코로나 초기까지는 AMD의 PER이 더 높았었습니다. 더 비싼 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텔의 CPU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AMD의 성장세가 아주 무서웠거든요. AMD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리사수 CEO가 2014년에 취임했는데 2016년부터 흑자를 내면서 이때 한창 고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코인 채굴 붐이 아주 거세게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GPU 부족 현상이 대두가 된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이렇게 막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PER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코인 채굴수로부터 바통을 딱 이어받게 됐습니다. AI 연산은 GPU, GPU는 엔비디아라는 단순한 강력한 명제가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AMD의 PER보다 엔비디아의 PER이 한 14배가량 더 비싼 상황인데요. 이게 과거 5년 평균이 3.4배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이제 괴리가 지속될지는 평균으로 수렴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지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AMD가 AI 반도체라는 영역에서 충분한 입지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AMD의 AI 관련 제품군들을 여기 보시면요. 각기 다양한 구색을 갖추면서 AI의 훈련과 또 추론에 최적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특히 차별화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AMD는 원래 GPU보다는 CPU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 업체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GPU를 말하고 있지만 CPU도 AI에서 쓰일 때가 꽤 있습니다. AI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GPU가 주력으로 쓰이지만 AI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CPU가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CPU는 범용 연산에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GPU보다 CPU가 쌉니다. 그리고 전력도 덜 먹고요. 또 그래서 운영상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CPU와 GPU를 결합한 제품을 내놓기도 하잖아요. CPU와 GPU 간의 콤보, 그러니까 케미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AMD가 이 분야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인 13일에 AMD가 또 AI 가속기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AMD MI300X라는 신제품이었는데요. 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HBM 메모리입니다. HBM 메모리는 기능적으로는 D램과 동일한데 3D 구조로서 메모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작 단가가 비싸요. 대신에 반도체 셀 간의 통신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빨리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부르고 있죠. AMD가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에 힘을 딱 주어가지고 말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의 서버용 GPU의 연산력과 메모리 대역폭의 역사적인 추이입니다. 네. 여기에서 주황색 선이 GPU의 연산력인데요. 연산력 굉장히 주황색 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회색 메모리 대역폭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지부진하죠. 심지어 엔비디아 제품은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GPU의 연산력이 94배나 올랐는데
메모리 대역폭은 5배도 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메모리 용량 좀 팍팍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사정도 여기 있어서요. HBM이 비싸고 공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거 고정된 형태의 구성품으로 그냥 서버 우리 거 서버 사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AMD의 MI300X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MD 신제품 발표일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임원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나온 AMD의 제품을 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AMD의 제품이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MI300X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출시가 되는데 우선 메모리 대역폭이 엔비디아 GPU보다 2.4배나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1.6배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중심이죠. HBM 메모리가 엔비디아 것은 80GB에 불과한데 AMD 제품은 192GB나 제공하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메모리 용량을 늘리게 되면 필요한 GPU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로 하여금 비용 부담을 덜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AMD 제품이 엔비디아의 패권을 뚫어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내용이긴 합니다. 바로 리사수 CEO가 직접 말한 내용인데요. AI의 성장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매우 이른 시점에 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가 현재 속해 있는 시장의 현재 크기가 300억 달러인데 2027년이 되면 5배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50%씩 성장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순달람이 올해 내내 강조를 드리지만요. AI는 정말이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AMD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5년간 PER 평균이 약 35배 정도 됐는데 지금이 36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에 수렴한 상태인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AMD의 사정이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요.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AMD의 신제품에서도 그렇고 리사수 CEO의 아까 발언에서도 그렇고 강조된 것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는 셀 수 없이 많은 뉴런을 갖고 있는데요. 이 뉴런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여러 경험과 기억 조각들로 인해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순달람이 왜 순달람인 걸까요? 순달람의 얼굴, 목소리, 외형, 뭐 이런 생김새, 그리고 순달람이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얻는 감정과 지식, 그리고 그런 경험적인 기억이 있으니까 순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이 비로소 왜 그 사람인지 정의할 수 있도록 존재와 또 의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SF 영화에서도 차용이 되었었습니다.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라는 명장 영화에서도 기억이라는 것을 인공지능의 존재와 의식에 관해서 묻는 주요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메모리 메이커라는 직업이 저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계가 원래 본인이 인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디테일한 기억을 안드로이드한테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철학적 문제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억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재빠르게 적절한 기억을 빨리 불러와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한 사람을 우리들은 천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컴퓨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기억의 역할을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주기억 장치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메모리가 AI 시대에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주인공의 위치에서 자리할 수 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CXL이라든가 프로세스인 메모리, 그러니까 PIM이라든가 여러 혁신적인 신개념 메모리 반도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순달람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안녕.